여러분, 채권,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샀는데 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내 계좌는 파랗게 질리는 걸까요? 아마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유, 이자율 위험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내용이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시소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시소의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드는 두 가지 열쇠, 바로 만기와 이표율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잡한 위험을 딱 하나의 숫자로 알려주는 마법 같은 지표, 듀레이션 따지. 오늘 이 지도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채권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 그리고 그 위험을 재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까지 차근차근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엔 핵심 요약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위험한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인데 위험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제일 안전하다는 국채를 샀는데 왜 주식도 아니고 이게 매일 가격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랑 이자 다 준다면서 왜 내 계좌에 찍히는 평가 금액은 위아래로 춤을 추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만기까지 쭉 가지고 있으면 약속된 돈 다 받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채권을 시장에서 팔려고 할 때의 가격은 매일, 매 순간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을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이자율이라는 녀석이죠. 이 둘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자율과 채권 가격. 이건 채권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무조건 그냥 외우셔야 하는 시소 게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정말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뭐냐? 시장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오르면 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가 내리면 내 채권 가격은 오른다. 아주 그냥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오케이, 반대로 움직이는 건 알겠어. 그럼 금리가 1% 오르면 모든 채권 가격이 똑같이 떨어지나 어떨 것 같으세요? 정답은 절대 아니다 입니다. 이 변동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만기입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똑같이 금리가 8%에서 9%, 딱 1% 올랐어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만기 1년짜리는 0.92% 정도? 살짝 떨어진 수준이죠? 그런데 20년짜리는요? 무려 마이너스 9.13%, 거의 10% 가까이 폭락해버립니다. 와, 하락폭이 거의 10배 차이가 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철칙입니다. 결론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아주 그냥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갚아야 할 날이 멀리 있으니까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열쇠는 뭘까요? 바로 중간중간에 용돈처럼 받는 이자, 이표, 영어로는 쿠폰이라고 하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20년 만기 채권인데 이표가 없는 제로 쿠폰채는 보세요. 마이너스 16.84%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받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펀치를 그냥 온몸으로 다 맞는 거예요. 쿠션이 전혀 없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표율이 낮을수록 특히 아예 없는 제로 쿠폰채가 변동성이 가장 크다. 자, 그럼 정리가 되네요. 만기가 길수록 그리고 이표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만기는 긴데 이표는 좁고 만기는 짧은데 이표는 낮고 이걸 한눈에 딱 비교할 수 있는 이 위험도를 알려주는 단 하나의 숫자는 없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드디어 나왔네요. 금융 전문가들이 이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법의 숫자,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위험을 재는 계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듀레이션, 이름부터가 좀 어렵죠? 근데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마디로 채권의 실질적인 만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30년 만기 이게 아니라 내가 받는 이자랑 원금을 다 고려했을 때 내 투자 원금이 회수되는 평균적인 시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일종의 무게중심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숫자가 크다. 그럼 뭐다? 이자율 위험이 크다.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보자마자 머리가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미래에 들어올 돈들, 즉 쿠폰과 원금이 있잖아요. 그 돈이 언제, t,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W를 따져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당연히 빨리 들어오는 돈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겠죠? 이 복잡한 걸 아주 쉽게 4단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네, 딱 이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1단계, 앞으로 받을 돈을 쭉 나열해요. 2단계, 그 돈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요. 3단계, 그 돈들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합니다. 마지막 4단계, 그 비중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끝!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그 채권의 진짜 무게중심, 즉 듀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듀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았어요. 그럼 이 숫자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듀레이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아주 중요한 4가지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듀레이션을 거의 마스터하는 겁니다. 자, 이 4가지 법칙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1번, 제로 쿠폰채는 듀레이션이 만기랑 똑같아. 2번, 이표율이 높으면 돈을 빨리 회수하니까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그렇죠? 3번, 만기가 길어지면 당연히 듀레이션도 길어지고요. 4번은 조금 새로운데 시장 수익률이 높아져도 듀레이션은 짧아집니다. 이 4가지 규칙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떤 채권을 보더라도 그 위험도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법칙들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죠. 저기 쭉 뻗은 직선 보이시죠? 저게 바로 제로 쿠폰채입니다. 만기랑 듀레이션이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법칙 1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곡선들이 이표가 있는 채권들입니다. 만기보다 듀레이션이 항상 짧고 만기가 길어져도 듀레이션이 점점 완만하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법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듀레이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1% 움직이면 내 채권 가격은 몇 %나 깨진다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듀레이션이 7이다. 그럼 금리가 1% 오르면 내 채권 가격은 대략 7%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이제 위험이 눈에 딱 보이죠? 이게 바로 듀레이션의 진짜 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은 그냥 어려운 구명 용어가 아니에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금리 변화라는 파도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나침반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채권 포트폴리오, 금리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분은 듀레이션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얻으셨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떠는 게 아니라 위험을 정확히 재고 관리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